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길입니다. 2020년 9월 19일 오늘 경찰 2차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시험을 치르게 됐죠. 근데 문제마저도 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난이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문제가 공부를 한 분들이 좀 더 좋은 점수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그런 문제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제된 부분들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 보고 좀 화가 나고요.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오죽이나 더 하셨겠어요. 네. 오늘 내일 주말만 좀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다 같은 상황에서 시험을 치는 거니까 주말만 좀 이렇게 좀 자신을 추스리고 다시 힘내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문제 한 문제씩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 좀 까다로웠다 그리고 풀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문제들 대략적으로 요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요 정도. 제가 애당초에 합격 컷을 80점 정도로 발표했는데 80점도 좀 너무 이제 좀 높은 점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는 제가 사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저도 빠르게 문제를 풀다가 10번 문제요. 10번 문제. 다음 실록 두 개 사이의 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속어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기역왕, 니은왕 시기에 일어난 일 이렇게 문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니은번 사료가 니은실록 사료가 이게 전혀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는 사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문제는 풀기가 좀 불가능했다,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5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씩 한번 문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도록 할게요.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문제는 선사시대 쪽의 문제고요. 선사 쪽의 문제. 정답은 1번에 바로 보입니다. 기원전 70만 년 전이다. 시기는 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구석기는 70만 년 전, 신석기는 BC 8000 또는 1만 년 전, 청동기는 BC 2000 그리고 철기는 BC 5세기. 네, 사료 또는 선지로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어 있고요. 1번. 그래서 정답은 1번 바로 나오는 문제인데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갈돌과 갈판을 이용해 석기를 갈아서 사용했다. 갈돌과 갈판이 석기를 가는 용도인지 이거 매끄럽지 못하죠. 이것도 사실. 그래서 정답이 너무 명확하니까 1번으로 가는데 2번 문장도 좀 그렇죠. 갈돌 갈판은 도토리 같은 거 하는 건데 그래서 석기를 간다. 좀 어색한 문장은 맞습니다. 이거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 8조법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8조법을 사료로 주는 경우 고조선의 문제를 봤을 때 위만 조선을 분리시킨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전체 문제가 있는데 전체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뭐 거의 90% 이상이죠. 8조법을 사료로 준다 그랬죠. 그래서 8조법을 지금 사료로 준 건데 그럼 이제 고조선 문제예요. 기억번, 비파용 동검, 그 다음에 고인돌이 출토된 지역. 우리 세력범위 지표물 4가지 있죠. 북파거미, 거기 맞는 선지입니다. 기억번. 그 다음에 니은번, 삼국 사기가 아니라 우리 유사죠. 유사. 삼제세용동 할 때.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그 다음에 8조법의 출처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서질이죠. 한서질이지. 그래서 디귿번 맞고요. 그 다음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하면 부연데 틀렸고 미음번에 한 무제의 침략으로 멸망을 했다. 그래서 미음번 맞죠.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나오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꼭 맞춰야 되는 기본 문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백제에서 제작된 유물이다 써 있는데 비석 보고 뭔지 알아라. 좀 쉽진 않죠. 이건 사택지적비고요. 그 다음에 금동대학로 보이고요. 부여죠. 그 다음에 이제 목관이에요. 세 번째 건. 이 목관이 뭐냐면 종이가 귀하니까 이 당시에 나무에다 글을 쓴다고요. 그리고 이제 커터칼, 단검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깎아요. 쓰고 나서 새로운 거 쓸 때는. 그리고 네 번째는 요거는 우리 뭐냐면 미륵사지 석탑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금동 사리자원구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 시기라고 했는데 백제 수도 가운데 이제 부여 쪽, 그 시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기억번 보시면은 고구려 공격을 받아 수도가 함락되었다. 이거는 우리 백제 한성 시기 때 얘기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벽돌을 쌓아서 무덤을 제작했다 하는데 벽돌 무덤은 우리 웅진
송산리 구분군, 공주 송산리 구분군 675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웅진식이죠. 웅진식이.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미륵사를 참고를 했다. 이거는 뭐 마지막 사진이랑 바로 매칭이 되죠. 디귿번은 무조건 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부역 애칭, 이거는 남부역 애칭, 사비천도 남부역 애칭, 성황, 부여식이고. 그리고 한강유역을 신라에게 빼앗겼다. 역시 이것도 성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에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요거는 이제 순서 문제인데, 순서. 지금 쭉 봤을 때 제일 빠른 거는 지금 미음번이에요.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 이제 여수전쟁 파트. 그리고 순서 중에 좀 까다롭다라고 느껴질 만한 게 디귿번이랑 리을번이에요. 디귿, 리을. 그래서 안시성 공격, 그 다음에 대야성 공격, 요 두 가지인데, 특히나 안시성 싸움은 무조건 연도를 암기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살수대첩은 612, 안시성 싸움은 645. 그리고 백제 의자왕이 즉위 초반부터 미친 듯이 신라를 공격했다. 요거는 이제 642년도 사건이 될 텐데, 그렇죠? 요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약간 디테일한 순서로 몇 번 다뤘던 파트입니다. 그 두 부분의 순서만 잡으면 나머지 후반 부분의 경우에는 그 삼국의 통일 과정 기본 순서예요. 그래서 비읍번 선지가 요게 신라 황산벌 공격 백제 멸망이고, 그다음에 기역번 선지가 고구려 멸망이고, 그다음에 나당 전쟁 가운데 지금 니은번 선지가 압소매기 할 때 매기 전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디귿하고 리을 요 두 개가 좀 까다롭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거 대비를 좀 했던 파트인데,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발해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해 중앙정치 요직은 삼성육부, 지방은 오경 15부 60이죠. 맞고, 그다음에 발해는 고구려 문화 토대로 하부에는 말갈, 그다음에 상부에는 고구려, 그다음에 당해 문화를 수용하게 되죠. 2번도 맞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문항 관련돼서 쭉 써 있는데 당해 문물의 수용, 그다음에 제도를 정비했다. 이런 건 모두 맞아요. 근데 지금 연호가 잘못됐죠.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될 텐데, 우리 문항의 연호하면은 문항은 연호를 볼 때 대흥, 일반적으로 대흥 얘기하고요. 천통, 인한, 대흥, 건흥. 근데 대흥 말고도 하나 더 있는 게 보력이죠. 그래서 문항의 경우에는 이름을 되게 길게 뭐라고 얘기한다? 대흥, 보력, 효감, 금륜, 성법, 대왕. 되게 긴데 제가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대흥, 보력하고 전륜성왕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유득공의 발해고 얘기죠. 네, 유득공은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이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신라 말에는 육두품도 능력에 따라 최고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1번. 뭐 바로 틀렸죠. 네, 육두품은 우리 골품제 같은 경우는 한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중대 때는 집사부, 그때도 잘 나갈 때도 시죽은 안 되고 시랑까지 차관이죠. 그래서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했다가 신라 말에는 반신라 세력화된다. 골품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최고지위 장관에 오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네, 이 부분도 좀 이제 깔끔하지 못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신라 말에 중국에서 선종이 들어와 교종과는 다른 유파를 형성했다. 선종의 경우에는 통일 전후에 들어온 게 맞아요. 근데 들어온 시기들이 통일 전후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으로라는 멘트가 없으면 그때는 좀 넓게 봐야 되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이라고까지 해줬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1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신라 말 쪽에서 나온 사례는 우리 뭐 대비를 따로 했지만 헌덕왕 때 김원창의 난, 김범문의 난, 그때 또 모두 있었다. 도의가 남종선을 가지고 귀국했었다라고 했죠. 네, 고선지로 이제 파악하면 됩니다. 이건. 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다음 왕건은 불교 지원 맞고, 고려 초에는 북진 정책 추진. 네,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7번. 요 문제는 최승로가 역대 왕을 평가한 5조 정적평. 최승로가 남긴 게 이제 왕한테 건의한 게 상서문이라고 하죠. 구성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5조 정적평, 그 다음에 시무 28조. 원래 기본 내용들 5조 정적평은 광종 비판 얘기만 시험에 내고요. 그 다음에 시무 28조는 메인 조항 3개에서만 내죠. 이걸 벗어났던 문제가 7급 쪽에서 한 문제씩 있었어요, 각각.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래도 나름 좀 합리적이다라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문제의 경우에는 거의 국어 문제처럼 해놨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다른 왕의 업적을 뭐 바꿔서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업적에 보고 힌트를 알 수 있게 그렇게 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문장에서 그냥 뭐 좋게 평가한 뭐 이런 내용들을 의미 없이 그냥 글자 하나 바꾼 이런 거는 좀 너무 아쉽죠. 문제가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볼게요. 태조는 통일을 이룬 이래 정사에 부지런했다. 이상적인 군주라고 표현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해종은 예를 갖추어. 예를 갖추는데 사부를 높이지 않았다. 예를 갖추는데 사부를 왜 안 높이냐. 이상하잖아요. 문장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책을 갖다 줬으면 이 사람의 업적이 아니다. 이러면은 좀 납득을 할 텐데. 그러니까 국어 문제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네, 2번. 문장 자체가 어색하다.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광종은 이랬고 경종은 이렇다. 쭉.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국어 문제처럼 좀 의미 없는 업적 쪽을 좀 건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최충원이 집권할 당시 8번. 자,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자 가운데 단독 문제 출제가 제일 잘 되는 두 명의 인물이 최충원과 그의 아들 최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들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들 때 있었던 일을 고르는 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근데 이 가운데 지금 우리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대비를 했냐면 최충원은 만리최에서 만적, 그 다음에 리비패자, 그 다음에 최광수, 그 다음에 최우의 경우에는 이응이응에서 이연연애난 이거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기억번의 최광수, 니은번의 이비패자, 이연연은 최우고요. 김삼이오심은 이의민, 전주관노는 죽동의 난이다라고도 하고 이건 경대승이죠. 근데 이제 미음벌이 문제죠. 광명개발의 난. 이거는 지금 그 지학사 교과서 새로 개정된 쪽에 그게 좀 이제 내용에서 추가된 것도 아니고요. 지도에서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올인원 교재에 제가 반영을 다 해놨는데 이게 뭐 별도로 출제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프에서 좀 다루려고 예정을 했는데 뭐 다루진 않았죠. 그러니까 모두 저도 적정했다 볼 수 없는 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특이하긴 했어요. 이걸 차라리 개수형이 아니라 그냥 뭐 세트로 골라라라는 문제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참 이해하기 좀 힘든 문제죠. 네, 그래서 미음벌의 광명개발의 난, 네, 이거는 역시 최충원 때고 개수형 문제.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건 정답을 쓸 때도 참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네. 8번의 정답 2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기억이 제위할 당시 일어난 사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했다. 지금 사료 보시면은 몽골풍의 폐지, 공민왕이에요. 그래서 몽골풍 폐지, 관제복구, 반원 정책을 추진한다. 이건 국민왕. 사료는 일반 사료고요. 1번.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했다. 네, 요거는 이제 우왕 때 얘기죠. 우왕 때. 명의 천령의 설치를 통보하자 요동을 치냐 마냐 이거 가지고 지금 다투다가 결국에 이제 요동정벌이 결정됐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우왕 때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홍건적의 침략, 국민왕 때 1, 2차 둘 다죠. 그 다음에 친명정책의 추진, 국민왕. 그리고 정방폐지는 국민왕도 있고 충선왕도 있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 보시면 10번. 자,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왕과 니은 시기 왕 사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문제 저도 아까 얘기드렸지만 또 잘못 읽었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 봐요. 이런 유형은.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다음 사이에 이렇게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 실록 주고 이 실록 주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왕, 이 왕들에 있었던 일은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문제 그래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다가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볼게요. 의정부의 서사를 나눠 6조에 귀속시켰다.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해서 이를 척파할 생각이 있었지만 신중하게 여기에 서두르지 않았다. 왕이 생각이 있었는데 벼르고 벼르다 이때 단행하였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 태종실록이죠. 태종. 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장사꾼의 의복 등 속을 판매하며 심지어는 쭉 나오는데 이 사료는 알기가 힘든 사료예요. 이게 세종실록인데. 세종실록. 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사실 이게 사이의 일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합리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데 뭐 각각 왕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내버리면은 사실 두 번째 사료가 너무 의미가 없는 사료죠. 아예 어떤 뭐 정책인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가 세종이고 네, 이 사료는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또 다음 시험 대비할 때 이걸 외워야 되고 그런 사료도 아닙니다. 이런 건. 네. 자, 그래서 농사직설 사군육진의 개처 요거는 세종이고
예, 그다음에 저화, 조선통보의 발행. 네, 요것도 이제 맞겠죠. 그렇죠? 저화는 우리 태종 때 사섬서. 예. 그 조선통보 세종 때 이렇게 되겠죠. 요거. 그럼 4번에 보시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써 있는데 이건 천문도인데 요거는 태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맞추기 힘들었었던 문제입니다. 이건. 네.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기역에서 디귿 인물들이 행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써 있는데 기역은 니은의 아들이다. 디귿께서 종통의 중요함을 위해서 나에게 효장세자를 이어받도록 한 것이다. 네, 11번. 이거는 출제가 한번 됐던 얘기고요. 그래서 판서노트에도 아예 그 정조 옆에 써놨어요. 우리가 영정조를 얘기할 때 영조. 그 다음에 정조 얘기할 때 정조가 영조의 아들이 아니죠. 손자입니다. 손자. 중간에 누가 있냐면 사도세자, 장원세자가 있어요. 사도세자는 시험에 나올 때 거의 장원세자라고 내죠. 돌려서. 그렇죠? 장원세자. 근데 뒤주에 가져서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 장원세자. 이 사람의 아들로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조의 첫째 아들인데 일찍 죽은 아들이 있어요. 효장세자라고. 그래서 효장세자 쪽으로 그쪽으로 계보를 바꿔서 왕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기억이 들어갈 건 정조고요. 나는 뭐 이렇게 하겠죠? 정조. 그다음 니은은 사도세자. 그다음에 디귿번은 이제 영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1번에 보시면은 기억은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통공정책 정조. 정답은 1번 되겠고요. 1번. 그다음에 2번 동국 문헌비국 속대전하면 이거는 영조죠. 틀렸고. 그다음에 수원의 화성건설 정조고요. 그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탕평책을 영종조니까 기역과 디귿이어야 되겠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선지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사료가 좀 너무 과하죠. 우리가 중상 쪽이 주장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출처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누구의 주장인지 알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박지원의 관홍소초 내용인데 이걸 알고 푼 분들이 몇 분이나 있었을까?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박지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대비가 불가능했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1번.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인정하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했다. 우주 얘기한다 하면은 홍대용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공동소유, 공동경작 이거는 박지원의 여전 우리 정약용의 여전제죠. 그 다음에 절약보다는 소비를 이거는 박제가 소비론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업 생산력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화폐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사료 자체가 대비가 좀 힘들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지 구별이 잘 안 되는 사료는 출처를 좀 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되게 좀 아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13번. 아쉽다는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 자체가 이번에 좀 그렇습니다. 문제 자체가. 자, 13번 보겠습니다. 김득신의 파적도가 그려진 시기의 사회 경제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우리가 추가로 좀 대비하자라고 했던 파트죠. 18세기 우리 풍속화 얘기할 때 김홍도, 신윤복 그리고 가운데 득자 넣어서 김득신 한 명 기억하자. 파적도, 적막함을 깨트리는 그림. 이거는 뭐 제가 판소노트에도 사진까지 넣어놨고 우리는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모의고사로도 꽤 다뤘던 내용인데 조선후기 풍속화 인물 중에 김홍도, 신윤복이 한 명을 더 기억하자. 네, 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 모습을 그린 풍속화 이런 것들 그려지고 후기. 그 다음에 2번 대동법의 영향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고 담배, 인삼, 상품 작물의 재배가 많아졌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것도 말장난이죠. 네. 포구나 지방의 큰 장시에 금융, 운송, 숙박 이거는 객주나 여각이죠. 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주 여각의 경우에는 상품의 보관, 판매, 기타 뭐 운반, 숙박, 금융업까지 하는 사람들이고 보통은 이제 포구에 있는데 커다란 장시에도 일부 보인다라고 했었죠. 네, 그거 낸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홍길동전, 춘향전 한글 소설이 유행했다. 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적도만 알면 뭐 푸는 문제고. 그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또 개수형 문제예요. 14번. 네. 자,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써 있는데 먼저 기역번 보겠습니다.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당백전과 청전을 발행했고 이에 따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폭등했다. 여기는 또 문장 장난이에요. 문장 장난.
원래 경복궁 중건할 때 당백전을 막 유통을 했죠. 발행을 해서. 그렇죠? 근데 당백전을 막 유통하니까 물가가 폭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청전을 수입해서 유통을 시켰는데 이걸 이제 발행했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틀린 거고. 그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프랑스랑 싸웠다. 우리 병인 양요 때는 병, 문, 한, 정량, 문수산성, 한성근, 정족산성, 양원수. 네, 니은번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번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건 맞는데 서양 선박에 필요한 물자 제공, 난파된 선박의 선원 구조도 거절했다. 그렇진 않죠. 그냥 모르는 배가 왔을 때 우리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구호를 하는데 디귿번 틀렸고 그다음에 리을번. 네, 요거는 뭐 출제가 한 번도 안 냈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동학의 최재우가 처형당했다. 동학의 창시는 1860. 네, 그런 다음에 최재우 처형은 63이다. 여기까지는 좀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필제에 나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시험에 모든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요. 이거.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미리 다룬 케이스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필제 난의 경우에는 이건 71년도인데 역시 대원군 집권기가 맞고요. 리을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서계 사건, 외교문서 이제 마음에 안 든다, 무례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계 사건 계기로 일본 내 정한론이 등장했다. 정한론은 70년 전후한 시기에 우리를 정벌하자 이런 얘기예요. 일본 애들의. 네, 그래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하니까 니은, 리을, 미음에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 문제는 리을번 선지가 대비하기가 힘든 문제예요. 힘든 문제. 자, 그 다음에 15번. 네, 이건 한 차례 출제됐던 사료인데, 네, 황현의 오화기분. 다음 내용과 관련된 사건. 그 농민들이 전라도 일부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농민들 중심으로 개혁을 할 때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양반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양반들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부대를 만들기도 하고 민보군이라고 하죠. 네, 그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또 이제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경찰 시험이 좀 괜찮게 좀 올라오다가 스타일이 다시 또 예전에 또 지엽적이라고 하기도 뭔가 그 깔끔하지 못한 표현, 예. 그리고 이제 말 바꾸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자, 1번 농민군은 대도소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 집강소에 설치. 네,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차 농민분기는 남북접이 합사였는데 남접은 농민층이 주도, 전봉준. 북접은 그래도 지식인층이 주도. 이게 손병이죠. 근데 그걸 지금 반대로 써놨죠. 손병이가 이끄는 남접, 네, 반대로 됐죠. 북접이죠, 이건. 네.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화승총으로 무장한 관군과 싸우기 위해서 장태라는 무기를 썼다. 네, 맞습니다. 뭐 닭장 같은 거죠, 이거. 그 다음에 농민군의 자녀 세력은 이들은 우리 브릿지 단체, 어디로 간다? 영학당, 활빈당 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죠. 의병 쪽으로.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기억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직업이 경무국장이래요. 임명 연월에 보니까 임정 이제 시작하는 19년도죠. 그렇죠? 그래서 임정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휘. 그다음에 김구는 기억해서 뭐랬죠? 경무국장. 김구 쪽에 문제가 되어 있고요. 1번. 네, 요거는 너무 디테일하죠. 1번 모른다고 치고요. 상해 대한교민단 의경대장. 이런 것까지 이건 너무 세부적인 감투죠. 2번. 상해 임정의 초대 경무국장이다. 네, 맞고요. 그다음에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 31년도. 네, 맞습니다. 4번에 보시면은 단독 정부 수립에는 반대했으나 여기까지 맞죠? 근데 50총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아니죠. 50총 선거에 불참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는 참여를 했는데 간선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승만이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혼자 90%가 넘었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1번 선지를 몰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 네.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해외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1번. 김원봉의 주도로 의열단, 한독당 등등등이 모여서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을 출범시켰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사실 지역이 좀 문제가 있죠. 지역이. 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요 문장이 어디서 나왔냐면 2018년도 7급 시험에 나왔어요. 사료에 나왔던 건데 그 문장을 이제 검토하지 않고 그냥 쓴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위치는 상하이인데. 그렇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국민당 정부는 낙양 군관학교에 한일 특별반을 설치하고 네, 그렇죠.
요거.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 군이냐 대냐 마지막 글자 하나 굉장히 주의하시라고 했는데 42년 설립된 조선의용군의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하고 남은 병력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이건 뭐 정확하게 틀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금 17번이죠. 17번. 우리 두 문자 보면은 35년도 난징의 민혁에서 출발해서 민혁이가 조민혁인데 조소왕 지청천에 나갔죠. 중일전쟁 터지고 한코로 이동해서 한코 조선의용대 한의대 민혁이가 조민혁인데 한의대 갔다가 군에 가서 조똑똑이다. 이거는 올라가서 화북지역 가서 개편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정으로 42년도에 들어가는 건 김원봉인데 김원봉 세력은 한의대 조선의용대 일부 병력이고요. 올라갈 때 잠깐 불러주는 표현이 원봉은 내려가고 두봉은 올라갔는데 김두봉이 끌고 올라간 세력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하죠. 그래서 올라가서 그쪽에 사회주의 세력과 결합돼서 통합 개편된 게 그게 조선의용 군이고 조선 독립동맹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제가 주의하자라고 한 파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네. 1번도 좀 무리가 있는데 가장 적절하지 않았는데 했을 때는 더 확실하게 틀린 3번으로 좀 가졌어야 돼요. 네, 이 문제는. 네. 자, 그 검토 없이 문장을 막 넣다 보니까 1번 같은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다음 4번. 한국 독립군은 항일 무장 세력과 연합해서 쌍성모, 사도하자, 쌍사자 대동, 지도코 쌍사자 대동, 우리 북만주 혁신의회 쪽 한중 연합작전 쪽의 선지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8번. 네, 18번. 개정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던 내용이라 이거는 좀 너무 좀 디테일하게 낸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소년운동 쪽인데 3번이 정답이죠. 3번.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제가 요거는 모의고사에서도 다루고 판서노트에도 지금 써 있는데 어린이날이 처음 만들었을 때 5월 1일이다. 네, 그 부분. 네, 그거를 낸 겁니다. 좀 사실 뭐 맞추고도 좀 찜찜한 게 좀 디테일하죠, 이게. 좀 너무. 그렇죠? 자, 1번에 문화주택 얘기. 그다음에 2번에 조선 농민 총동맹, 노농에서 농민 분화되는 거 24, 27 다 다룬 거고. 그다음에 4번에 토월회, 뭐 채용 시험 가운데는 한는 건 빼고 토월회, 극예술연구회 이게 이름으로는 뭐 처음 등장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연대로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년 되냐? 20년 되냐? 30년 되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는 아예 연도까지 물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어린이날은 처음에 5월 1일이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 네, 요거는 순서인데요. 순서. 일단 제일 빠른 것은 정읍발언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예 순서상 제일 잘 나오는 파트니까 미소공이 1차 결렬되고 정읍발언 그리고 좌우합작 7원칙이다. 미정증 이렇게 썼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디귿번이 되어 있고요. 정읍발언, 디귿번. 네. 자, 그 다음에 미음번에 보시면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나오는데 좌우합작 7원칙 발표하고 입법기구 만든다. 그때 만들어진 게 남조선 과도 입법기구 그 의원이죠. 그렇죠? 의장은 김규식이다까지 출제가 됐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디귿 다음에 미음. 그리고 남한만의 총선거 기억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선지는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 얘기죠.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은 농지개혁법,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시면은 반민족 행위처벌법. 이 재헌국회 통과 주요 법안의 경우에는 정확한 시기가 필요하다 그랬죠. 정확한 시기. 이제는 뭐 내용보다도 몇 년도 몇 월 달이냐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농지개혁법에 지금 공포니까 농지개혁법은 49년도 6월 달이고요. 시행은 50에서 57이죠. 그 다음에 반민법의 제정 나오는데 반민법은 48년 9월 달에서 시효 만료를 해체되는 게 49년 8월 달이죠. 그렇죠? 요 둘의 순서까지 물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가 지금 리을번이 먼저고 니은번이 그 다음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선지를 뭐 5개나 좀 피곤하게 만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순서 문제니까 요거는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네, 요거 문제 20번. 마지막 문제죠. 1950년대 시대 상황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문장 자체가 어색해요. 약간 이것도 국어 문제 같죠. 자유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자유당이 이승만 쪽 정당인데 이들이 56년 이후에 뭘 하죠? 48, 52, 56 그 위기 이후에 독재 체제가 와. 그때 나오는 게 신국가보안법 통과.
그거 적용해서 경향신문 폐간, 그다음에 진보당 사건 이런 것들이 독재체제 강화 그때 나오는 사건이죠. 근데 이거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 2번 맞고, 그다음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54년도 4.4.5 개헌 2차 개헌이죠. 자, 그다음에 자유당은 대통령 선거를 간선에서 직선제로, 네, 그리고 국회를 단원에서 양원제로. 뒷부분에 좀 헷갈렸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요거 52년도 발췌 개헌 내용이에요. 실제 양원이 구성되진 않았다고요. 네, 요거.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문제 쭉 해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들을 오늘 이제 해설 준비하면서 그다음에 해설 강의를 또 하면서도 또 계속 들은 생각이에요. 문제가 좀 완성도가 떨어지고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기존에 안 내던 내용들을 너무 많이 건드렸고 하나의 시험에서요. 근데 충분히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근데 제가 느껴야 되는 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문제가 지엽적이고 완성도 떨어지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문제라도 더 확실하게 대비를 해드릴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게 좀 되게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수업 지금 해설을 진행하면서도요. 문제가 너무 이상한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가서는 안 되는 문제. 문제가 이게 나왔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간다. 세종실록 특이한 거 나왔다 해서 세종실록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는 버려야 되는 문제고요. 근데 일부 문제들 가운데는 올해 이번에 개정된 고등교과서의 지약사 내용들, 뭐 광명개발 문제나 그다음에 뭐 어린이날 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올인원에서 기본 표에는 넣었는데 이런 걸 좀 조금만 좀 빨리 다뤄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너무 좀 아쉬움이 계속 좀 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해설하면서 계속 좀 머리에 계속 맴도네요. 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오늘 어떤 분위기일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되게 많이 준비하고 정말 인생을 걸고 준비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문제가 또 이렇고 내가 공부한 걸 진짜 이렇게 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근데 누구에게나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여기서 이제 이런 분위기에 빠져 있을 거고요. 누구는 이제 어떤 분들은 빨리 털고 일어날 거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후자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너무 이런 분위기에 젖어 있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뭐 내일 하루 해서 주말에서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 좀 추스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털고 일어나야죠. 위기 상황일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는 빠져 있지 마세요. 그런 감정 상태. 그래서 빨리 털고 일어납시다. 저도 문제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라면 하나라도 더 제 역할이 그거니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게 좀 더 편하게 한국사 공부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오늘 내일 계속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힘든 시기 힘든 문제 힘든 시험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